보스턴 셀틱스는 총 18번의 우승을 차지한 팀으로 이는 총 17번의 우승을 차지한 LA 레이커스보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18번의 우승 중에서 2000년대에 기록한 것은 08년과 24년 단 2번뿐이고 나머지 16번의 우승은 모두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달성한 기록들입니다. 16번을 우승했던 당시 보스턴 셀틱스의 멤버들이 빌 러셀이나 존 하블리책 그리고 레리 버드와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했지만 사실 보스턴이 NBA를 평정하던 그 시기에 제6의 멤버라 불리던 존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 팀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았던 보스턴만의 독특한 경기장 바닥, 바로 파케이 플로어입니다. 보스턴 셀틱스의 홈경기장 플로어는 다른 NBA 구단들과는 다른 격자 무늬의 바닥입니다. 무늬 자체만 보면 올란도 매직의 기아 센터나 브루클린 네츠의 바클레이 센터와도 유사하지만 보스턴 셀틱스의 플로어는 팀의 80년 전통만큼이나 오래되고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6년 보스턴 셀틱스를 창단한 월터 브라운 구단주는 다른 팀들처럼 내구성이 좋은 단풍나무로 플로어를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1946년은 시기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군수용품에 많이 활용된 단풍나무를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도 전쟁 후 재건 사업에 사용되어야 했었습니다. 월터 브라운 단장은 궁여지책으로 당시 근처 목재소나 가구 농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짜투리 나무들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그 나무들이 대부분 떡갈나무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작은 나무 조각들이 무려 25,000개였고 이것들을 이어붙여 가로 5피트 세로 5피트 크기의 정사각형 패널 264개를 만들어서 경기장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스턴 셀틱스의 상징적인 바닥은 1946년부터 1999년까지 무려 53년간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경기장의 바닥을 보면 그 색깔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모아온 나무들로 만들다 보니 색을 일정하게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보스턴의 파케이 플로어는 원정팀 선수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1980년대 보스턴의 홈경기 승률은 85%가 넘었고 85년과 86년 시즌은 홈경기 승률이 무려 95%가 넘었는데요. 당시 원정팀 선수들은 보스턴의 경기장 플로어 때문에 경기에 집중할 수 없다고 토로할 정도로 보스턴 홈경기장의 플로어는 홈팀에게 상당한 어드밴티지 요소였습니다. 사실 1928년에 개장한 보스턴 가든은 원래 권투 경기를 주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애초에 습도 조절 시스템이 전무했는데 그런 경기장을 아이스하키와 같이 쓰다 보니 내구성이 떨어지는 떡갈나무가 수축되고 뒤틀려져 공을 튀기면 제대로 튀어오르지 않는 일명 데드스팟이 곳곳에 생겼던 것이죠. 보스턴 구단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잘 활용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의 레전드 레리 버드는 그 사실을 부정했지만 레리 버드와 함께 뛰었던 수비수 데니스 존스는 여러 인터뷰에서 데드 스팟의 위치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상대편의 드리블을 그쪽으로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 셀틱스는 1995년 TD 가든으로 홈구장을 옮기고 나서 이 플로어를 4시즌 더 사용한 후 1999년 12월을 끝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스턴은 자신들의 유구한 역사를 함께한 이 경기장 플로어를 그냥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은 정말 이 플로어가 하나의 선수였던 것처럼 은퇴 기념 세레모니까지 열어주었고 해체한 패널로 기념품을 만들었으며 일부 패널은 소더비 경매를 통해 판매를 하였는데 중앙선 로고 부분은 33만 5천 달러에 낙찰되었고 1965년 동부 컨퍼런스 결승 7차전에서 존 하블리책이 가로채기한 부분의 패널은 1만 5천 달러에 낙찰되는 등 총 30개의 패널을 65만 달러에 판매하여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스턴은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플로어도 떡갈나무를 선택했는데요. 덕분에 30개 NBA 농구팀 중에서 보스턴은 유일하게 단풍나무를 사용하지 않는 팀입니다. 그런데 우연일지 모르지만 1999년 플로어를 교체하고 나서 보스턴은 단 2번의 우승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스턴 셀틱스의 역사가 이 파케이 플로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기록을 보더라도 이 플로어가 정말 보스턴의 6번째 선수였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보스턴 홈경기장 사이드라인 근처에는 누군가의 서명이 인쇄되어 있는데요. 이 서명은 보스턴의 전설적인 감독이자 구단주였던 레드 아워베치의 서명입니다. 아워베치는 보스턴의 감독으로 총 9번의 우승을 이끌었고 1959년부터 1966년까지 8년 연속 우승을 달성하였으며 셀틱스 프라이드라는 보스턴의 팀 문화를 만든 인물로서 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자 그의 서명을 인쇄해 놓은 것입니다. 그의 흔적은 플로어뿐만 아니라 보스턴의 저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의 말처럼 다시 보스턴이 하나 되어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